네, 지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에는 탄핵이 조금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이 탄핵안 표결이 사실상 무산되자 하루 만에 철회하고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이 철회하고 또 발의를 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들께서는 4.4 입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국회법의 안건 상정이 아니라 보고 때부터.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가 지금 이게 처리되기 어려워지자 다시 보고를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또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지금 국회법 절차와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탄핵안이 발의가 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만약 이 본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인정이 된다라면 24시간 이내, 72시간 이내 표결이 안 된다라면 탄핵안은 이제 자동 부결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의는 해놓고 처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철회라는 어떻게 보면 그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해오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을 쓴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당의 경우에는 이건 꼼수 철회 아니냐, 이게 또다시 일사부재리라는 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철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새로운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물론 의석수로는 과반이 넘는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저런 법 절차를 따라서 뭐 탄핵안을 발의할 수도 있고 철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저것이 과연 이 정당한 그 의정 활동이냐,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정략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거 아니냐, 이런 새로운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기 때문에 탄핵안 발의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그 검토한 이후에 발의를 하고 철회를 한다 하더라도 이 철회가 왜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이 책임과 의무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신종 테러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서 민주주의 제도를 부인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은 최근에는 정치학자들이 그것을 바로 신종 테러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테러가 폭력을 동원한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른바 그 트럼피즘, 트럼프를 둘러싼 미국 정치에서도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가짜 뉴스를 방치했다면 저는 탄핵을 당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속을 하겠다는 걸 탄핵하는 것은 무슨 영문인지 곡절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신종 테러다 이렇게 강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국민의힘이 이제 이 탄핵안 추진하는 걸 두고 약간 뭐 정치적 목적의 탄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제 방통위를 마비시켜버리겠다, 이런 데 의도죠. 방통위가 이제 5인 합의제 기관이죠. 네. 지금 이게 탄핵되면 이상인 부위원장 한 분 남아요. 네. 그러면 이게 방통위가 마비되면 모든 재성이든 업무가 마비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국정 마비 이런 의도고요.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조금 전에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님이 말한 뭐 사전 사편지 뭔지, 그거는 이게 방문지는요, 이거는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동관 위원장 3개월 됐어요. 박문진 이사장 그런 게 그 전에 이야기고, 지금 이게 문제 삼는 게 가짜뉴스, 아니 가짜뉴스 단속하겠다는데 이게 탄핵 사유입니까? 그리고 KBS 이사장 선임 우리 됐지만 그거는 게 저도 KBS 이사를 했잖아요. 그건 업무적인 절차 기준으로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방통위 업무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게 제가 보기에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눈에 씻고 찾아봐도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부당한 국정마비 공세다 이래 보이고요. 하나 제일 중요한 게 탄핵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분이 없어요. 뭐냐? 우리 헌법 65조에 보면요, 탄핵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중요한 게 직무집행입니다. 이 말은요, 판사가 얼마 전에 성매매다 걸렸잖아요. 판사 성매매도 탄핵 못합니다. 직무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판사가 마약을 해도요, 마약을 하면 범죄잖아요. 탄핵 못합니다. 왜? 마약이 판사의 직무는 아니잖아요. 네. 결국에 탄핵은 재판할 때, 예를 들어 강규태 부장처럼 6개월 내에 재판해라는데 1년이 넘다, 이런 걸 탄핵하는 거예요. 또는 이게 검사가 수사할 때 뭐 고문한다든지 이런 걸 탄핵하는 거예요. 이정섭 차장은요, 위장 전입이에요. 위장 전입이 직무 집행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든지 불법만 있으면 탄핵하는 게 아니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불법이 있을 때 그렇다면 이동관 위원장도 탄핵 사유가 전혀 없고 이정섭 차장도 탄핵 사유가 전혀 없다. 이거는 이게 민주당이 부당한 탄핵 공세다 이래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탄핵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 민주당은 이 결과를 예상하고도 탄핵안을 추진하는 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는 것이고요. 탄핵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헌법 체계에 있는 삼권 분립 체대 하에 분명한 제도라고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 분명히 나올 수 있겠지만 최종 판단은 헌재에서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이동관 위원장의 지금 방통위의 체제는 2인 체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인 체제 합의제 기구인데 2명으로 지금 이 체제가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 해석상 논란이 있습니다. 네. 방통위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견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에서 봤을 때는 직무 집행상에 또 위법행위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특히나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라고 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전적으로 봤을 때 뭔가 헌법 위반이 아니겠느냐, 언론의 자유 침해가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들, 견해들, 분석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나면 헌법재판소에서의 또 치열한 또 법리 공방을 통해 재판관들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동관 위원장에게 탄핵 사유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탄핵 카드를 너무 쉽게 꺼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하나의 정책 이슈에 대해서 이 여당 입장과 야당 입장이 다를 수 있고 그것이 왜 다른가? 그러면 어떻게 합의를 해서 이 국민에게 그 더 좋은 정책으로 돌려드릴 것인가?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이라는 이 정치의 본령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일단 직무를 정지하겠다. 이 탄핵이라는 수단은 꺼낼 헌법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꺼내야 될 마지막 최후 카드와도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국회가 방통위원장을 불러서 얼마든지 따져 물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형적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느냐 또는 방통위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으니 제대로 해라. 얼마든지 따져 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탄핵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이 극단적인 탄핵 카드를 불과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꺼내들었다는 것도 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 있는 어떤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가 지금 탄핵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00명이나 되는 수많은 검사 가운데 지금 탄핵 대상으로 되고 있는 비슷한 혐의 또는 비슷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의 의지를 가지고 찾아본다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꼭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사들만을 콕 집어서 탄핵, 그러니까 법무부의 어떤 감찰, 감사원의 감사 또는 필요하다라면 국회의 국정조사 이런 모든 절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단적인 방법인 탄핵을 왜 꺼내들 거야?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략적인 목적으로 탄핵 카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비판의 직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 주신 사안들은 저는 그대로 윤석열 정부에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긴 하지만 거부권이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남용한 사례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또는 합의가 되지 않아도 다수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수의 힘을 통해서 통과된 법안들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통과가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민생 법안들까지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또는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계속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대통령실에서조차 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야당과 대화는 했나요? 야당 지도부와 만났나요? 그런 행위가 몇 달 동안 없었고 취임 이후에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야당과 소통하지 않고 언론과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평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부권 남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포장하면서 국민들로부터 그 권력을 이양받은, 위임받은 그런 다수당의 모습에 대해서는 또 다수당의 횡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프레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독립적인 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감사원이 과연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감사원이 하고 있는 감사들, 그리고 감사원이 심지어 중간 발표를 했던 감사의 결과들은 모두 전 정부와 관련된 것이었고, 심지어 감사원은 지금 공수처에 내야 되는 자료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수처장이 바뀌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지금 감사원은 굉장히 독립된 기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 마치 충성된 그런 부하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 감사원의 모습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구와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보면 지금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도 통과를 시켰고 또 이제 국정조사를 하겠다. 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쌍특검 방침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들을 단독 처리함으로써 또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희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생각하기보다도 국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민주당이 처음에 꺼낸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번번이 안 되다가 이번에 드디어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는 건 역시 국회의 역할인 것이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이런 것들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공감대가 있다면 추진하지 않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민주당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저는 정당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면서 탄핵이 되어야 할 대상은 범죄 혐의가 드러난 의원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짧게 나누겠습니다.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국회의원,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조금을 빼돌린 국회의원,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를 한 국회의원, 가상자산을 국회에서 투기한 국회의원,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탄핵이나 제명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단을 외운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한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작심하고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 것은 네.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 검사들이 무슨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필요하니까 수사하고 누가 시켜서 수사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고 또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해당 검사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이 공직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 공직자를 타깃으로 해서 공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이원석 검찰총장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 그 검사들의 작은 어떤 이 혐의를 가지고 탄핵을 시킨다라면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어떤 중대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또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탄핵이 돼야 되는데 그 국회의원들을 지금 탄핵할 수 있는 현행 방법이 없다, 이렇게 굉장히 안타까운 이 사정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검사에 대해서 물론 중대 범죄가 있다라면 탄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몇몇 검사들을 타깃으로 해서 탄핵안을 제출했느냐, 이것이야말로 다분히 정략적인 이 탄핵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과 정치권의 탄핵 공방 여기까지 짚어봤고요.